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뚜스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청약제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뉴스가 나온 만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요? 사전청약 4만 호가 공급 예정 호수였는데 보훈청약 시청자는 6.4%밖에 안 되고 최종 계약자는 2,3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이런 사전청약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이 제도는 너넨 당첨됐어. 그러니까 집 사지 마. 축하해. 라는 달콤한 사탕을 툭 던져주고 그 후에는 신경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허울만 좋은 분양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보시다시피 계약자가 5%밖에 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게다가 지금 오늘 뉴스는 사업 지연에 관련된 뉴스였어요. 그래서 사업 지연의 사유가 뉴스에 의하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맹꽁이, 법정 보호종 맹꽁이가 대거 발견돼서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방터널 화재 사고, 뭐 문화재 발견으로 이렇게 미뤄져서 진행이 어렵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맹꽁이, 그죠? 그리고 문화재. 항상 아파트 뭐 짓겠다 하면 지연 사유로 문화재 발견이 뭐 단골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연되는 사유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과연 이게 진짜 리얼한 사유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현재 25곳이 지연됐다고 해요. 사전청약 시작도 못한 거죠. 뭐 환경평가, 뭐 교육환경평가, 뭐 학교 개교 일정, 뭐 설계 안전성, 주민 이주 반대, 보상 절차 지연, 뭐 이주 반대, 철거 지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지연 사유들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지연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지연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전청약 당첨됐는데 본청약까지 가서 계약하는 사람이 5%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입지들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사전청약은 기존 일반 분양하고는 다르죠. 뭐 나눔형, 뭐 선택형, 뭐 일반형,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게 뭐예요? 하시겠죠. 예. 뭐 저도 사실 딱히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뭐 당첨돼서 반값 내고 아파트 가격에 반값을 내고 향후 이익 발생하면 정부와 이익을 뭐 반반씩 나눠 갖자. 아니면 임대로 살아보고 나중에 결정해서 나중에 가격 결정을 해서 뭐 분양받던지 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문제는 세상에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어요. 형제도. 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주택이라는 부분, 주택을 마련할 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없이 마련을 하시고 분양받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떨어져도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거죠. 그럼 오른다는 가정을 하고 분양을 받을 텐데 뭐 이익을 정부랑 나눠 가지자. 아니면 뭐 너 임대로 살고 임대 종료 후에 뭐 가격 결정해서 분양 받던지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싫어요. 왜냐면 또 나중에 팔 때 뭐 시세라는 부분 누가 정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서 정부랑 반반씩 나눠 가지나요? 아닐 거란 말이죠. 나라에서 정하는 금액대로 나라한테 넘기거나 뭐 처분 가격도 뭐 나라와 뭐 논쟁이라든가 공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시스템은 인간의 욕심이랑 부합하지 않아요. 자산을 축적하려는 인간의 어떤 욕구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욕심이랑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상품은 사실 태생부터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반 분양 물량 보시게 되면 산원청약 공급 시 15만 호 뭐 예정이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일반 소유할 수 있는 물량은 3,000호라고 해요. 이 3,000호도 사실 뭐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입지는 아니죠. 이제 산원청약 주요 입지들 보시게 되면 뭐 경기 남부권, 뭐 경부 라인 쪽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기존에 2기 신도시하고 발맞춰 진행됐던 택지개발지구들 일부 남은 조그만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들하고 아직 보상도 끝나지 않은, 보상 쉽지 않아요. 소송에 소송을 거듭할 겁니다. 보상도 끝나지 않은 3기 신도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세대수만 부풀려 놓은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입지들을 국민들이 혹은 우리 청년들이 또 무주택자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입지인가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평형대가 18평, 20평, 22평, 이런 24평, 이런 소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사라져가는 평형대죠. 예전에는 18평, 20평, 22평 분양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아파트 분양에서 사라지고 있는 평형대, 즉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평형대를 공급을 하고 있죠. 대체제로 오피스텔이 있어요. 평형대가 18평 이런 것들은 20평 이런 것들은 오피스텔이 대체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로 재화의 값어치를 따지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30평형대, 34평형대 이런 평형대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한 아파트 분양의 실패 요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와 입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포기사유 보면 뭐 분양가가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분양가가 싸다라고 홍보는 하는데 싸다 비싸다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세의 70%, 8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 주변 단지하고 감정 평가를 통해서 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아파트 입지 분석은 과학입니다. 딱 100m, 200m 차이로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바로 아파트 입지의 특성인데요. 정부가 싸게 분양하는 거라고 해서 딱 분석해보고 뜯어봤더니 어라? 비싼 거예요. 그리고 배신도 많이 합니다. 4억에 분양할 거예요. 3억에 분양할 거예요. 5억에 분양할 거예요. 사전청약 하세요. 예정가 4억입니다. 예정가? 예정가? 시간이 지나면 공사비 증액,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5억이에요, 6억이에요, 7억이에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번 위례 사전청약 했던 단지를 보게 되면 예상가보다 막 3억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사기죠. 제일 무서운 말, 예정 가격. 그러니 사전청약 때 뭐 수십 대 1 경쟁이 나왔던 단지가 아니 뭐 수백 대 1 나왔던 단지도 마찬가지죠. 본 청약에서 1대 1은커녕 절반 이상이 포기해버리는 0.5대 1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입지는 있어요. 국민들이, 대중들이 원하는 살고 싶은 입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분양을 해야지 상가 하나, 인프라 하나, 교통 하나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서 사업 자체가 1년, 2년씩 지속 지연되는데 누가 무엇을 믿고 사전청약을 하나요? 게다가 당초 토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곳에 사전청약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보상 가격, 땅 주인들이 나라에서 주는 대로 받고 그냥 순순히 나간답니까? 사업을 한다는 양반들이 원가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최종 가격을 예정해서 사전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사전청약제도 만족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청약제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아파트 있죠. 토지 임대부 조건 아파트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건축물만 분양받아라. 자, 분양가 반값이다.
말이 됩니까? 너무 국민을 바보로 하는 제도 아닌가요? 건축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요. 오르는 건 결국 토지가 갖고 있는 입지가 갖고 있는 강점, 즉 토지인데 그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건축물은 분양자가 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토지만 나라가 가진다는 건데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런 거에 현혹돼서 우와 싸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던 이슈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뉴스에 화제가 됐길래 가져왔습니다. 좀 좋은 이야기 했어야 됐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은 무료. 부탁드려요.